안녕하세요. 조쌤 과학의 조쌤입니다. 자, 이번엔 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 있는 물질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하고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죠?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개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개성. 사람마다 다 독특하죠. 독특한 또 개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겠지만 성격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걸 우리가 개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람도 사람마다 개성이 차이가 다 있죠. 마찬가지로 물질도 물질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물질은 물질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있는데 그게 물질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특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또 물질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뭐뭐뭐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물질을 갖다가 구별할 때 사용되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마다 갖게 되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는 이제 겉보기 성질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죠? 여기서는 밀도,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물질마다 그 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물질 순수한 물질의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혼합물인 경우에는 혼합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밀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밀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밀도. 밀도. 이 밀도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이 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조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조밀하다. 조밀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알갱이들이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죠. 그러한 입자들이 얼마나 조밀하고 빽빽하게 채워져 있느냐, 모여 있느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공간에서 그러한 알갱이들이 아주 빽빽하게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면은 엉성하게 모여 있는 거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즉 다시 말하면 질량이 많이 나갈 겁니다. 질량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겁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요, 무거운 정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정도.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개의 물질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밀도가 크다 그러면 그만큼 무겁다는 거고요. 밀도가 작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가볍다는 거고요. 무거운 쪽은 아래로 가라앉을 거고 가벼운 쪽은 위로 뜨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의 특성이 이렇게 생긴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요. 상자가 있잖아.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로도 1cm고요. 세로도 1cm가 되고 높이도 1cm가 됩니다. 그쵸?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요 공간에다가 첫 번째 보면은 물을 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워서요. 이걸 저울로 가득 달게 되게 되면은 얼마가 나왔냐면 질량이 1g 나옵니다. 1g.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에 대해서 거기에 채워져 있는 물의 양이 1g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사이마탄소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액체인데요. 사이마탄소.
이 산화탄소를 가지고 똑같은 부피에 가득 채우게해서 이제 우리가 질량을 재보게 되면 1점 얼마 나오냐면은 정도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에 비해서 산화탄소는 1.6배가 더 무거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하고 산화탄소 섞게 되게 되면은 산화탄소가 더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물은 뜨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우리가 수은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는데요. 이건 액체 금속입니다. 수은인데요. 수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상자에다가 가득 채워서 달게 되게 되면은 질량이 얼마 나오냐면 13.6g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수은이라고 하는 게 물에 비해서는 얼마가 무겁냐면 대략 한 13.6배가 무거운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겁냐를 따질 때에 쓰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양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부피하고 이제 요거는 질량이 되겠지 않습니까? 질량. 네, 질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하고 질량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단위 부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는 이렇게 부피분의 그다음에 여기는 질량이 되겠습니다. 부피는 이제 분모가 이제 부피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분자는 이제 질량이지 않습니까? 질량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g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피는 뭐 밀리리터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봤던 것처럼 그죠? 세제곱 센티미터에 그다음에 몇 그램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단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거는 용해도인데요. 용해도라고 하는 건 용해라고 하는 게 녹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녹는 건데 이제 녹는다고 하는 그 표현도 사실은 혼합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소금이 물에 녹으면 소금물 되죠. 근데 소금이라고 하는 게 혼합 용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녹는다고 하는 건데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해도. 요것도 보면은 용해라고 하는 거는 녹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녹는다 이런 뜻이고요. 도라고 하는 게 이제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녹는 정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요. 만약에 이제 뭐 25도면 25도 아니면 30도면 30도.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 이제 그 녹이는 물질이 있는데 그 녹이는 물질 우리가 용매라 그래요. 용매. 그렇죠? 용매라 그러거든요. 그 용매가 있는데 이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매가 100g입니다. 100g. 이게 기준이거든요. 여기에 용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아니면 최대로 녹아 있는 양이 되겠죠.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은 용질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용질의 양은 당연히 질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을 표시합니다.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용해도라 그래요. 그래서 물 100g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소금이 이제 뭐 한 스푼, 두 스푼 넣고 이제 저으면 다 녹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녹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선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가 되겠죠. 그 양을 이제 말하는데요. 뭐 설탕도 마찬가지고 소금도 마찬가지인데 두 물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용매 100g에 설탕에 대한 녹은 약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다 다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요. 고체 같은 경우도 이제 물에 이제 녹기는 하는 거지만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죠. 그렇죠? 녹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뭐 앙금 같은 건 녹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물에 잘 녹는 것도 있지만 또 뭐 사이화탄소라든지 이런 뭐 아세톤 같은 거에 또 잘 녹는 물질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프탈렌 아시죠? 이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사이화탄소 잘 녹지만 물에는 안 녹거든요.
그다음에 소금은 또 물에는 잘 녹는데 사이마탄산은 또 안 녹아요. 그쵸? 그러니까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질에 따라 다르고 용매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또 온도가 지금 25도씨에서 이 실험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50도씨에서 하는 거냐 그러면은요. 예,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녹을 수 있고요.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요. 오히려 물속에 녹아 있는 기체의 양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니까 그렇죠. 용해도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고체 물질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증가하겠고요. 근데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온도 올라갔을 때 고체 같은 경우는 용해도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기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치, 용해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도 그죠. 용매의 종류나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그람 퍼 물 100g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 고체 같은 경우는 용해도가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하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소합니다. 여기 이제 기체가 될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고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녹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어는 점이 있어요. 어는 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같은 거거든요. 같은 겁니다. 자, 녹는 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고체가 녹아서 이제 액체로 되는 거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중인데요. 이 고체 물질이 온도를 계속 가열하게 되게 되면은 그 고체 물질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녹게 됩니다. 근데 이거 녹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고체가 이제 액체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체가 액체 되는 와중에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온도가 있을 건데요.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각을 했을 때 이제 액체가 이제 얼게 되겠죠. 그 어느 동안에 계속해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그때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는 점도 그렇고 어는 점도 그렇고 같은 건데요. 이제 물의 어는 점은 물이 얼음으로 되는 온도가 0도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렇죠? 물의 어는 점은 0도씨가 됩니다. 어는 점은 0도씨가 되죠. 얼음의 녹는 점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0도씨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얼은 점과 녹는 점은 이제 같은 거예요.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마다 또 어는 점과 녹는 점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는 점과 녹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물질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네 번째는 끓는 점이 있는데요. 자, 끓는 점은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액체가 이제 기체로 되는 상태 변화를 갖다가 이제 일으키고 있는 시점이 이제 끓는 점이 되는데요. 우리가 액체를 가열하게 되게 되면은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다가 자, 이제 이 대기압이랑 이제 증기압력이랑 이제 액체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증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증발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그 증기가 이제 될 텐데요. 즉 다시 말하면 액체에서 이제 그 올라온 이제 그
기체가 되는데 그 기체의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력이라 그래요. 그 증기압력이 이제 대기압과 같아지게 되면은 액체의 표면에서 물이 증발이 되기도 하지만요. 액체 내부에서도 이제 기포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액체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가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가열하고 있는데요. 가열하다 보게 되면은 액체 표면에 있는 액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바닥에도 액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열하다 보게 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 액체 표면에서 이제 증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액체 내부에서도 이제 뭡니까? 증발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액체 내부에서 이제 증발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끓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이제 냄비에 이제 물 붓고 이제 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바닥에서 막 벽에서도 막 기포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끓음이라 그래요. 네, 그때는 이 대기압과 이 대기압이지 않습니까? 대기압은 이제 일기압인데요. 대기압이 이제 일기압이지 않습니까? 일기압이 보통 일기압이 되는데 이 대기압과 이제 증기압력이 같아지게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끓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요 끓음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유지됩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끓는 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끓는 점도요. 액체는 액체마다 입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액체마다 이 분자 간의 힘이 다 달라요. 얘는 날아가고 싶은데 얘네들이 이거를 잡아서 당기고 있으면은 이게 잘 못 날아가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잘 못 날아가니까 이 인력을 갖다가 끊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끓는 점유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마다 이런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100도씨가 됩니다. 일기압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가 되는 거지만요. 그치? 100도씨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탄올 같은 경우는 100도씨가 안 돼요. 100도씨가 안 되고 78도씨가 됩니다. 78도씨. 그러니까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가 되는데 에탄올은 78도씨밖에 안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물보다는 에탄올의 요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작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끓는 점도 마찬가지로요. 물질마다 갖는 고유한 성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밀도라든지 용해도, 그다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되는 이유는 그 물질만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 즉 고유한 값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물질의 특성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셨나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